당신이 평생 동안 섹스를 해왔던 방식이 실제로 노년기에 친밀감을 잃은 이유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롤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2세였으며 친절하고 은퇴했으며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누군가를 만났고 수년간의 침묵 끝에 다시 친밀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몸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물러났고 그는 다시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망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남성 건강 전문가인 디아어 제임즈입니다. 30년 넘게 저는 수천 명의 60대, 70대 남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감을 되찾고 친밀감을 회복하고 건강을 보호하도록 도왔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성생활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끝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방해하는 것은 그들이 결코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든 남성들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5가지 강력한 섹스 비밀과 그들이 모르고 치른 진짜 대가를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러한 정직하고 인생을 바꾸는 건강 조언이 도움이 된다면 꼭 구독하고 벨을 켜서 당신 같은 남성들을 위한 또 다른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댓글에 힐초를 입력하여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0초를 입력하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조용히 더 많은 마음과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친밀감은 여전히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신화입니다. 비밀 1. 더 이상 자발성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어렸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번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욕구가 당신의 능력과 일치했고 모든 것이 잘 작동했습니다. 요구에 따라 준비되어 있고 말하거나 계획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 있어서 그러한 자발성은 친밀감을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규칙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여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 집착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나는 그것을 몇 번이고 보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내 사무실로 들어오는 남자들. 그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닫힌 문 뒤에서 한순간의 실패로 인해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파트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지만 몸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는커녕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나약함, 당혹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후 일부는 성관계를 완전히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척하며 조용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코 잊지 못할 한 사람은 제렐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69세로 건강하고 여전히 활동적이며 몇 년 동안 혼자 지낸 끝에 최근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친밀감이 육체적으로 변한 어느 날 밤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의 몸이 실패하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 변명을 하고 다시는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중에 그날 밤 내 남자다움의 일부를 잃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노화와 친밀감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실망스러운 밤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자신감, 정서적 안녕에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들에게는 그것이 고립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그들은 노력을 중단합니다. 그들은 파트너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연결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거리가 커짐에 따라 외로움, 분노, 어쩌면 그들의 최고의 시절이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믿음도 커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야 할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성을 잃는 것은 친밀감을 잃는 것과는 다릅니다. 30세에 효과가 있었던 것은 생물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60세, 70세, 80세에 효과가 있는 것은 의도, 의사소통, 준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친밀감을 계획한다고 해서 마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보호합니다. 이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의 몸, 파트너, 마음에 알려줍니다. 이는 혈류를 지원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방해하는 약물을 피하고 올바른 정서적 환경을 조성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압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예전처럼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를 멈추면 당신은 단지 성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평화와 즐거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무시하면 심각한 위험이 따릅니다. 나는 단지 감정적인 실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자신의 몸을 너무 세게, 너무 빨리 밀어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심장마비, 뇌졸중, 급격한 혈압 강화를 겪은 남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체 활동과 마찬가지로 친밀감에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60대 이후의 섹스를 20대의 섹스처럼 대한다면 자존심 이상의 것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남자들이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친밀한 관계 중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에게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의사에게 묻지 않고 혈압약과 강화제를 섞어서 응급실에 가게 된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게임이 바뀌고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남성들이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년의 친밀감에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의사소통이 깊어지고 불안감이 사라지고 만족감이 돌아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30살 때의 남자가 아니라 지금은 더 현명하고 기반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연결이 끊어지거나 좌절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래된 기대를 버리고 친밀감에 대한 더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강력한 접근 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 긴급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하는 반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놓치면 모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밀 2. 발길은 심장 건강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었고 발길을 유지하거나 발기하는 능력에 변화가 생겼다면 걱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성생활에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의미할 수 있는 것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발기부전을 단지 침실 문제, 당황스러운 불편함, 농담하거나 조용히 무시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남성의 발기가 단순한 성적 반응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심혈관 사건으로 몸 전체의 혈류에 대한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면 훨씬 더 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한 환자, 데이비드를 기억합니다. 그는 67세였고 결혼했으며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침실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없고 단지 이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박사님.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질문을 하고 몇 가지 테스트를 실행했는데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전체 심장 정밀 검사를 주문했습니다. 3주 후, 데이비드는 왼쪽 전화행 동맥이 90% 막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동맥은 사람들이 과부제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밤, 그는 병원 침대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성관계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가슴에 시한폭탄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남성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음경의 동맥이 심장의 동맥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빨리 막히거나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액이 아래로 흐를 수 없다면 더 큰 동맥, 특히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이미 손상되었을 수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발기부전은 종종 심혈관 질환의 첫 번째 징후입니다. 그것은 도움을 구하는 신체의 조용한 방식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데들은 비용은 치명적입니다. 나는 남자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일반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스트레스나 나이를 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그들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혈압, 막힌 동맥, 진단되지 않은 당뇨병을 안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즉 뇌졸중으로 마비될 때까지, 수면 중 심장마비가 닥칠 때까지, 손상이 영구적일 때까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물리적인 위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피해도 마찬가지로 파괴적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감, 자아상, 심지어 연결하려는 의지까지도 갉아먹습니다. 그는 파트너로부터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친밀감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는 그의 최고의 시절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기를 수치심이 아닌 신호로 여기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생활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는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한 발기는 신체가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속삭이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비극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삭임이 비명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치료하는 모든 남성에게 당신의 수행 능력에 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숨기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세요. 똑똑해지세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한 번의 어색한 의사 방문이 귀하의 배우자, 가족, 그리고 귀하의 삶과 함께 10년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치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혈류,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등 근본 원인을 치료하면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70대 남성들이 다시 45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법 때문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몸의 소리를 듣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심장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층, 즉 감정, 기억, 촉각 속에 존재하는 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과대학에서는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친밀감의 부분이지만 가장 큰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섹스는 공허하고 단절되며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다음 비밀에서는 60세 이후 섹스의 정서적 힘과 그러한 연결의 부재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용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다음은 예상보다 집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던 때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말이죠. 그들의 손길이 당신을 보고 이해하고 살아있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그런 순간은 드물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드물어집니다. 하지만 사실 60세 이후의 친밀감은 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생각,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연결이 사라지면 그 대가는 단순한 즐거움의 부족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사업을 운영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유산을 쌓은 강인한 70대 남성들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는 지난 몇 년간 누구와도 친밀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라고 말할 때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은 섹스에 굶주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친밀감, 인간적 따뜻함,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만져 진심을 전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성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마틴, 74, 이라는 환자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무감각해서 나를 찾아왔다. 그의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친밀감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연결, 웃음, 손길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적 거리는 우울증, 불면증, 혈압 상승으로 이어졌고 어떤 약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틴이 몰랐던 것,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결코 듣지 못한 것은 친밀감이 감정의학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파트너와의 신체적 애정 또는 자기 접촉을 통한 신체적 애정은 옥시토신,
도파민 및 세로토닌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기분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을 지원하고, 심장병 위험을 낮춥니다. 간단히 말해서 친밀감을 잃으면 건강의 강력한 부분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남자들이 그것을 밀어냅니다. 그들은 연결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고 필요를 표현하는 것은 약점이며 취약성은 숨겨야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연락하는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제안을 받더라도 육체적인 친밀감을 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들은 조용해진다. 그러나 침묵으로 인한 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증 위험 증가, 코티솔 수치 증가, 면역 반응 약화, 혈압 상승, 그리고 많은 경우 만성적인 정서적 고립으로 인한 뇌 기능의 조기 저하 등이 있습니다. 예, 저는 단지 안아줄 사람이 없고, 밤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자신의 몸이나 영혼을 공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살이 된 남성의 절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을 만큼 오래 살았지만 살아있다고 느낄 만큼 건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남성은 결혼했지만 수십 년 동안 배우자와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살지만 우정과 대화, 자기 수용을 통해 풍부한 정서적 삶을 누리는 이들도 있다. 요점은 정서적 친밀감이 신체 건강만큼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공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듣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절된 느낌을 받았다면, 연락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면, 애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면, 당신은 서서히 감정적 기아에 빠져들고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연결을 찾는 것은 낯설고 두려운 느낌이 들더라도 노년기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결정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서든 접촉의 순간에 자신이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단순히 친밀감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 생존을 멈추고 다시 살기 위한 한 번의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즐거움, 평화,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의미 있는 친밀감은 종종 젊음이 지나간 후에 찾아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남은 것은 현실적이고 취약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가차없이 사람들에게서 그 기쁨을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두뇌, 기대, 느끼는 능력을 재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밀에서는 왜 많은 남성들이 도피를 위해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자신감, 만족, 진정한 친밀감의 기회를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남성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없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합니다. 외로울 때, 호기심이 있을 때, 또는 단순히 뭔가를 다시 느끼고 싶을 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빠르고 비공개이며 쉽습니다. 나는 포르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무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본 것 중 남성의 자신감과 친밀감을 말없이 파괴하는 가장 강력하고 조용한 파괴자 중 하나입니다. 30년 동안 남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나는 가슴 아픈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각성 속도가 느려지고 회복 시간이 길어지며 가끔 수행 능력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많은 남성이 조용히 환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들은 파트너와의 노력을 중단합니다. 그들은 애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스크린 앞에 혼자 앉아 그것이 정상이고 심지어 필요하다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월터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는 71세였고 퇴역한 해군이었고 자랑스럽고 강인했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거의 4년 동안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서로 멀어졌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진실은 천천히 드러났다. 올터는 거의 매일 성인용 콘텐츠를 시청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가끔씩의 탈출로 시작된 것이 진정한 친밀감을 대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화면에서 본 것과 집에서 경험한 것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의 몸, 그녀의 속도, 그녀의 소리는 더 이상 그를 흥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지루해졌고, 그 다음엔 붕괴했고, 그 다음에는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에게 손을 뻗는 것을 전혀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노년기 포르노의 조용한 비용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뇌는 인공 자극, 비현실적인 신체, 끝없는 참신함, 감정 없음, 불안 전성 등에 익숙해지며 곧 현실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한때 소중하게 여겼던 따뜻하고 불완전한 인간관계가 지루해지고 심지어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이 따라옵니다. 도파민 경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는 흥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남성들은 앞에 스크린이 없으면 클라이맥스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르가즘 지연, 발기부전 또는 흥미상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해로운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즉 자신감, 연결, 자기 가치가 조용히 침식되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시청해도 나중에는 여전히 그 빈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만족스럽지 못한지 궁금해지는 그 조용한 순간. 스스로에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묻는 곳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지 나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두뇌에 너무 오랫동안 가짜를 주입해왔고 진짜에 반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합니다. 나는 불륜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수년간의 디지털 단절 때문에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남자들이 자신의 몸에서 멀어지고 더 이상 자극 없이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남자들이 죄책감, 수치심, 비밀에 빠져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누구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특히 고립된 상태에서 소비하는 것이 각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대를 재조정합니다. 끊임없는 새로움,
마찰 없는 흥분, 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밀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인내심입니다. 지저분해요. 감정적입니다. 이는 신뢰, 대화 및 존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의 즉각적인 만족감보다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더 깊고 지속적이고 인간적이며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포르노를 끊는 것은, 특히 그것이 수년간 습관이었다면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직, 지원, 때로는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기감각, 파트너와의 더 깊은 유대감, 이후에도 공허함을 남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각성으로의 복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된 자신감입니다. 퍼포먼스나 환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과 연결에 얽매이는 종류. 만약 당신이 그 조용한 단절 속에 살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도 뭔가 실제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 재배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즉시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그것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할 때 저지르는 위험한 타이밍 실수입니다. 인간의 관계와 존엄성을 희생시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을 앗아간 단 하나의 실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마지막 비밀에서 공개할 내용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5번째 비밀. 성관계를 갖는 가장 위험한 때는 자신이 옳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몰래 다가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담하고 활력이 넘치며 심지어 무적이라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좋은 의사를 방문한 후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가 아직도 병에 걸렸어 와 같은 말을 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새로운 낭만적인 관심이 수년 동안 깨어나지 않았던 내면의 무언가를 불러일으킬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 그들은 자신이나 파트너에게 또는 시간을 두고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들은 아직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30대처럼 섹스를 하고 싶어 합니다. 계획도 없고, 속도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해가 발생합니다.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너무 멀리, 너무 빨리 밀어붙이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 그들은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시고, 심장약을 건너뛰고, 일반 의약품 강화약을 복용하고, 마치 공연인 것처럼 침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혈압은 치솟고, 호흡은 얕아지며, 보살핌과 준비가 필요한 그들의 몸은 준비가 되지 않은 순간에 강요되고 있습니다.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한 남자는 74세의 레너드였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재미있었으며 최근에 젊은 여성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나에게 와서 박사님, 제가 따라잡아야 해요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경고했고 그의 마음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섹스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주 후, 레너드는 호텔방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정지. 그의 데이트 상대는 당황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몸은 그날 밤의 압력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남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노아에는 저항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이든 남성들이 조심성 없이 아직 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 대가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섹스는 단지 흥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신 이벤트입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확장되며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몸이 긴장하면 그 언덕은 절벽이 됩니다. 나는 남편이 사랑하는 일을 하다 죽었다고 말하는 미망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와 이야기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죽음은 평화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방이 가능했습니다. 실수는 친밀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험보다 자아가 더 크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트너를 동반자가 아닌 청중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섹스가 공유된 연결이 아닌 성과가 되면 친밀감이 사라지고 위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은 자신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고, 더 이상 강하지도 않고,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존심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입니다. 진실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더 많이 살고, 사랑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빠르며, 얼마나 오래 걸리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존재감, 정직성, 파트너와 자신의 신체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죠. 자신을 조절하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남자가 노년기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노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차고 명료하며 배려심으로 노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침실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숨을 쉬십시오.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연결에 관한 것인지 통제에 관한 것인지, 사랑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관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순간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압력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존재감을 선택하고 공연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겁나게 한다면 좋습니다.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즐길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또 다른 침묵의 통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5가지 비밀이 무엇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이를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조용히 몇 년 동안의 기쁨을 훔치는 방법을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공유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 배움은 하나이지만 다르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당신이 지금 아는 것이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많은 노인들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5가지 진실을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팁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힘, 사랑, 활력을 갖고 늙어가는 남성과 파트너, 건강,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자신과의 연결을 서서히 끊는 남성을 구분하는 조용하고 종종 간과되는 지혜의 순간입니다. 내가 수년 동안 의사로서 배운 것이 있다면 노화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신체적 쇠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불확실하거나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감정적인 대가입니다. 너무 많은 남자들이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당혹스럽고 특이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몸이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변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변화와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합니다. 잠시 쉬면서 우리가 발견한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자발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섹스는 25세 때처럼 해야 한다는 거짓말.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해 남성은 실패, 좌절, 때로는 위험한 결과를 겪게 됩니다. 계획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친밀감은 의도적일 때 더욱 의미가 커집니다. 그런 다음 2번째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많은 남성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기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혈액이 예전 위치로 흐르지 않으면 심장이나 뇌에도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듣기로 선택한다면 그 경고 신호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진실은 우리를 더 깊이 데려갔습니다. 친밀감은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정 이야기입니다. 치유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슬픔, 죄책감, 자존심 때문에 감정의 층에서 자신을 단절할 때 시들기 시작합니다. 늙어서가 아니라 영혼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4번째 위험인 음란물과 실제 연결의 왜곡을 다룹니다. 친밀감을 대신하기 위해 조용히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 사랑하는 방식, 자신을 보는 방식이 다시 연결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감, 현실감, 성취감을 앗아갈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비밀입니다.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약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다. 자아를 위해, 젊음의 환상을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몸을 밀어붙이며 자신이 아직 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 단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 남성은 건강과 관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보다 존재감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이야기 중 하나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침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상황이 진행되는 방식일 뿐이고, 이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당신이 틀린 부분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면 새로운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과 친밀감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둘 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연결하고, 재건하고, 올해의 모습을 다시 쓰세요. 천천히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식적이고 강력한 장으로. 침묵에 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의 배경 속으로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존재감, 마음, 친밀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것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남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거나, 반성하게 하였거나, 불편하게 하였거나, 희망을 갖게 하였더라도 변함없이 떠나지 마십시오. 파트너와 대화하십시오.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 약속을 지키세요. 해당 대화를 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이 부분이 당신 뒤에 있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연결,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치유, 더 많은 사랑. 하지만 그것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존을 멈추고 다시 살기 위한 선택.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고, 여전히 듣고 있고, 열려 있다면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은 먼저 들을 용기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다음 것을 가져가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그중 한 부분이라도 당신을 멈추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본듯한 느낌을 주었다면 알려주시면 영광입니다. 댓글에 한 번을 입력하면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듣고 있으며 계속 성장하기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탭하세요. 나는 당신 같은 남성들을 위해 이와 같은 솔직하고 실제적인 대화를 공유합니다. 당신은 침묵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힘과 지혜와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진실과 도구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